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매우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네. 담배 소송 이야기입니다. 담배 소송. 네. 한 11년 전인가 건보공단이 네. 건강보험공단이 야 담배 회사 너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암 걸리고 몸이 나빠지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건보공단이 졌어요. 건보공단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이기고 그런데 건보공단이 이대로 멈출 수 없다. 2심을 제기했고 네. 이제 조만간 2심 결과가 나온다는데 또 이번에는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세 개의 재판 프리뷰로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종훈입니다. 대충 그런 얘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고 네. 지금 11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보도도 꽤 나왔기 때문에 네. 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 담배 회사의 싸움이 되겠고요. 예.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11년 됐습니다. 지금 보면 소송가액이 꽤 돼요. 500억. 533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이게 뭐 그럼 이 소송가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30년 이상 흡연을 해서 암 치료를 받은 3,400명 약 3,400명의 환자들의 건보공단이 낸 돈입니다. 급여비로. 예. 건강보험 급여비로 낸 돈이고 이 돈을 하여튼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쳤으니 네. 이 KTN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이런 유수의 담배 회사들이 손해를 끼쳤으니 달라라는 돈을 내시오. 네, 돈을 내시오라는 그런 청구가 되겠고 네. 그게 주의적 청구로 그러니까 주된 청구로는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거고 네. 민법상 손배 소송입니다. 또 구상금으로 내가 받아야겠다. 예. 보통 구상금이란 게 누가 어떤 이유로 돈을 내줬으니까 내가 그 돈을 회수해야겠다. 네. 뭐 그런 개념을 구상금을 얘기하는데 구상금 개념으로 달라는 그런 주장도 해요. 네. 건보공단에서. 그래서 하여튼 네. 담배 회사 서너 개 곳이 폐암 때문에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 돈을 달라라는 소송이 되겠고 담배 회사들은 당연히 인과관계 불분명한데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됩니까라는 거고 네. 우리 경고 문구도 뭐 앞뒷면에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폐암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네. 흡연과 암의 관계나 인과관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봐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경고 문구도 최근에야 제대로 표기가 됐다. 2008년 이후부터 네. 그런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이 담배 소송이 네.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 시작한 소송이에요? 이게 소송가액이 크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앞에 사실 개인 소송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세 건이 있었는데 3건이 뭐 대략 형태는 비슷해요. 어떤 흡연에 많이 노출됐던 어떤 가족이나 본인이 내가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렸으니까 담배 회사들이 보상을 해라. 뭐 그런 식의 구조는 비슷한데 예. 중요한 거는 다 개인 소송이었고 안타깝게도 다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 졌고 3건 다 개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된 건이 2014년에 2건, 2016년에 1건. 그래서 이제까지 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다 지긴 했다. 그 말은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진 걸로 알고 있고 네. 개인들도 다 졌고 네. 결국 지금까지는 판판이 다 담배 회사가 이겼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듣기에는 네. 담배가 뭔가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담배 회사는 그래도 책임은 없어 네. 라는 판결이 지금 계속돼 온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왜 그래요? 예, 일단 1심 재판을 좀 분석하면 예. 왜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음. 왜 이게 자꾸 담배 회사들이 이기고 피해자 또는 건보공단은 지는지 그리고 혹시 그걸 좀 들어봐야 바뀔 수 있는지 예. 그래야 볼 수 있을 이거 것 지금 같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지 그대로인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건보공단 소송이 크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의 논리는 이래요. 대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1심의 재판부 논리는 폐암은 어떤 그 유전이나 아니면
후천성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대법원 판례나 1심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해요. 폐암이나 후두암. 비특이성. 예.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용어가 좀 어려운데 말 뜻은 이 용어에 너무 천착하실 필요는 없고 예. 하여튼 이 병은 폐암이나 후두암은 유전적으로도 걸릴 수 있고 뭐 후천적으로도 걸릴 수 있는데 흡연으로만 걸리는 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병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자 그런 병인데 폐암이 흡연 때문에 생겼다는 걸 증명하려면 흔히 말하는 우리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의학에서 역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하시면 비흡연자보다 뭐 폐암 걸릴 확률이 20배가 돼요. 뭐 이런 걸로는 그건 통계적인 거고 네. 그런 증명으로는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사는 뭐 30년 동안 담배를 핀 A 씨 그러면 네. 그 비슷한 지역에 네. 담배를 안 핀 대조군을 잘 설정을 하고 그 사람과 이 담배를 30년 핀 사람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질병의 어떤 발전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의 양태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대조군보다 실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렸네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담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게 예. 증명이 돼야 예. 담배 때문에 얘가 암에 걸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예. 특이성 질환은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어. 예. 그럼 코로나에 걸린 원인은 코로나균 때문에 그렇네? 예.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균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데 예. 폐암은 담배 핀 원인 때문에 반드시 폐암에 걸렸느냐를 확신할 수가 없다. 예. 이 사람이 그냥 원래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해서 암에 걸렸는지 뭐 폐암이 상식적으로는 분명 악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얘 때문에 얘가 걸렸다는 걸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얘한테 그 네 책임이라고 묻기는 좀 담배 회사한테 묻기는 좀 애매하다. 예. 그런 판결인가 봐요. 정확히 그렇고요. 그래서 추가 증명을 엄격하게 해라라는 게 1심 재판부의 논리고 이때까지 대법원 판례도 예. 대체로 다 그러합니다. 그 인과관계를 암 걸린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진짜 주장하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이게 같은데. 민사 소송이고 손해배상 소송이니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내가 흡연 때문에 암이 발병했고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기본 아니, 구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장순 기자 암에 걸렸다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꼭 저야만 그럼 제가 걸렸다고 해봐요. 네. 제가 걸렸다고 해보면 네. 제가 예를 들면 담배를 펴서 걸린 나와 내가 안 폈을 때 걸렸을 때 두 개를 실험해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만약에 법원이 그런 논리라면 완전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주장일 것 같은. 네, 근데 생각도 뭐 드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두 개를 만들어서 비교 그런 것까지는 그런 아니고 것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는 어떤 선원인데 담배를 네. 많이 피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빈 엔진 같은 데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슷한 선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근데 담배는 안 펴야겠죠. 예. 그리고 담배를 피는 어떤 피해자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한쪽은 담배를 왕창 피고 한쪽은 안 피고. 예, 그런 특성으로 갈라서 두 개를 실험군들을 갈랐는데. 갈라서 그걸 추적 관찰해서 보니까 뭐그 통계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본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근데 거기 모르겠는데. 안 핀 데는 하나도 폐암에 안 걸리고 예. 핀 놈들은 다 폐암에 걸리고 해야 증명될 텐데. 예. 증명이 쉽지 그런 않아 사람을 쉽지는 않아 보여.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모으기도 어렵고. 예.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나이도 비슷해야 되고 뭐 체격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 뭐 남성 여성도 좀 비슷해야 되지 비슷해야 않을까요? 되고. 뭐 다른 완전히 성별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그런 증명을 할 확실히 담배 핀 그룹이 폐암에 잘 걸리네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원인이 다 담배 때문이야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그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엄격한 약간 추가 애매할 것 증명은 같네. 어렵다는 거고요. 어. 안 그래도 그
제가 법조계 전문가인 권호상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네.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증명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굉장히 예외적인 나이도 환경도 모든 게 비슷한데 흡연 여부만 다른 실험군 대주군을 찾는다는 게 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판례가 계속 유지된다면 인과관계가 좀 증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호상 교수는 제가 통화하기로는 일단 법원이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인정을 일단 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담배 제조회사가 아니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광산에서 일해서 폐가 원래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라든지 아니면 급식실에서 일하셔서 좀 음식 그런 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반증을 해서 그걸 다투게 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회사가 네. 담배 핀 거하고 그 폐암하고 인과성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건가요? 반증을 들라는 거죠. 너희가 증명해. 예. 우리 보고 얘기하지 말고 예. 너희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해라. 예, 예. 아. 근데 다만 전제는 있죠. 의학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흡연을 했고 그리고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로 그렇게 오랜 기간 흡연을 하면 뭐 비흡연자에 비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 소세포암이라고 하죠. 폐암 중에 그 치명적인 거. 예. 그 소세포암이 20배 정도 더 잘 걸린다. 예. 뭐 그런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폐암 이력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뭐 폐암까지는 아니더라도 폐에 무슨 질환을 알았다든지 예. 그런 걸 담배 회사가 반증을 하면 또 그걸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아, 다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예. 이제 증명을 하는 거군요. 반증을 하라는 거죠. 야, 근데 그 반증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주위에 담배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 한두 개만 갖다 대도 야, 꼭 담배가 원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명분은 또 생기니까 네, 예. 이거는 이기가 쉽지 않은 소송 같은데. 네,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1심의 내용을 지금 줄기는 소개시켜 드렸고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인과관계 좀 그러하고 논리가 법원의 논리는 그러하고요. 야, 큰일이다. 손해라는 것 이게 지금 피해자와 담배 회사의 개인 소송은 판판이 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 세 개의 소송 530억짜리는 건보공단하고 담배 회사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여기도 딴지를 걸은 게 건보공단이 과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나? 그 돈을. 그거랑 좀 연관돼서 예. 앞에 말씀하신 건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네. 이건 건보공단에서 건 거잖아요. 예. 약간 건보공단이 왜 담배 회사를 아니, 상대로 건보공단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암에 걸려서 우리가 돈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나간 거는 너희 책임 아니냐라고 주장한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고 다만 1심 재판부는 네. 그게 민법에서 말하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손해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손해라는 표시했어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느냐. 예. 너희는 그냥 돈 청구가 되면 주는 기관이지. 예. 너희가 뭘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니? 예. 그런 취지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문헌적으로 손해라는 말이 예. 건보공단은 원래 보험을 가입한 뭐 용어로는 보험자죠. 국민연금공단의 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의무를 이행한 것뿐인데 예. 그게 의무를 많이 이행했다고 해서 그게 손해인가? 아. 라고 1심 재판부는 약간 의문을 표시했어요. 음.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도 되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공적 기관이 돈을 썼을 때 그게 과연 손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누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또 되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보험회사도 보험 계약이 돼 있어서 그냥 주기는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쟤 사기친 것 같아. 네. 혹은 얘 이상한 편법을 썼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 회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네. 하면 내가 보험회사가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냥 보험금을 준 거긴 준 거지만 쟤의 나쁜 짓 때문에 내가 더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 뭐 건보공단이 재산상 손해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쟤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갔어. 라고 주장할 일말의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저거는 앞에 거하고 뭔가 맞물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상한 짓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암을 더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갔어. 네. 그게 왁구가 서로 맞아야 이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예,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그게 드네요. 뒤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예. 조금 빨리 당겨서 할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 진짜 미국에서는 소송에 이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대표가 말씀하신 어떤 이유로 예. 담배 회사가 어떤 담배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일부러 숨기려 했다. 그리고 뭐 일부 자료나 그런 것들을 조작했다. 이런 것들로 조직범죄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2010년에 아. 확정된 판례가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도 건보공단 같은 데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는 연방 정부였습니다. 연방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담배 회사들의 너네가 유해성을 숨기려 했으니까 너네는 조직범죄법 위반이야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연방 정부가 이겼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대표 말씀처럼 담배 회사가 어떤 조직적으로 뭔가 흡연의 폐해를 좀 줄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가정이긴 하지만 더 중독이 되도록 뭐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뭐 더 이 반대편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야, 그러면 이번에도 담배 회사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기본은 당연히 이게 손해인가? 아니면 손해가 아니라면 구상권 정도 행사할 정도 일인가? 예. 거기가 안 대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기본이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흡연에 있느냐, 인과관계가 없느냐. 있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법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김진현 서울대 교수도 뭐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상식 아니냐? 상식 아니냐라는 담배 거고. 피면 암 잘 걸리는 게. 예, 예. 다만 이제 과도하게 상대방 담배 제조사의 입증 책임이 높아진다면 그건 반증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면 어떠냐라는 게 아까 권호상 교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안 대표가 말씀하신 담배 회사가 뭘 유해성을 감추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지금도 국내에선 특별히 나온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1심에서도 그런 건 그런 인정되지 거 찾아야 않았고.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근데 대신 여기 슬라이드 보면 가져온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소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소비자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담배 회사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담배 회사 내부자들이 문건을 막 폭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건 폭로가 워낙 방대해서 네. 우리나라 해당 문건도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 몰래 빼낸 내부 정보인데 네, 예. 거기 한국 얘기가 네, 있다. 한국 얘기가 있다는 뭐라고 돼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 뭐 다 가져오진 못했고 네. 1999년에 작성된 필립 모리스의 문건인데 2000년에 그 KTNG 한국담배인상공사가 저타르 저니코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KTNG가 저니코틴 저타르 제품을 하니까 담배 맛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경쟁사 분석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경쟁사가 이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그냥 맛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보 보고 정도로 보실 수도 있고 예. 나쁘게 보면 KTNG에서 저타르 저니코틴으로 어떤 청소년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 청년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 그런 나쁜 어떤 전략의 일환이 들킨 거다 이렇게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영어로 된 문구도 보면은 일단은 뭐 명확하게 KTNG가 뭐 유해성을 잘 숨겨서 저타르 제품을 많이 팔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출시했고 맛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의 문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보공단이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저도 뭐 다 알지 못하니까 다 모아가지고
미국에는 그런 게 홈페이지로 모아져 있대요. 네. 어떤 게요? 폭로 사이트 같은 거죠. 아. 네. 미국 담배 회사의 뭐 내부 문건. 그래서 야,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뭐 몇십만 페이지 이렇게 막 공개가 돼 있대요. 그런 것 중에 아무래도 영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안인지 또 가려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연구자들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인데 다음 달이 최종 변론인데 이런 담배 회사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약간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판부에 계속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필립 모리스도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다 하니까 예, KTNG만 있는 건 아니니. 예. 근데 KTNG의 문건이 드러난 건 없으나 해외 문건이 드러난 건 있으니. 예.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최종 변론을 앞두고 하고 있는 게 이런 걸 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슬라이드 보시면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건보공단이 지금 1심에서 진 게 아까 안 대표가 계속 말씀하신 어떤 엄밀한 추가 증명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흡연 외에 다른 요인으로 폐암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심이. 그래서 건보공단이 고민을 해서 전체 3,400명 중에서 다는 아니고 네. 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1,467명한테 흡연 외에 다른 요인이 없다라는 추가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소송의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네, 예.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줄였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흡연 때문에 암이 걸린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위에 가족력도 없고 네, 예. 다른 이상한 짓도 안 했고 네. 그게 그런데 폐암에 걸렸다. 예, 설명을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폐암 직업이 있잖아요. 폐암이 잘 걸릴 수 있는 분진이 많은 직업 예. 전혀 아니다. 그리고 과거 병력도 없는 사람이다. 이 1,400명의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력도 없다. 위로 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암 쪽에 무슨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거는 폐암은 아니고 후두암 쪽인데 음주도 안 한다.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A, B, C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위험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흡연밖에 위험 인자가 없어요. 아, 저건 다 냈는데 흡연만 딱 한 사람이에요? 예. 야, 저것도 쉽지 않겠다. 술도 잘 안 먹고, 예. 직업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다 없는데 예. 딱 흡연만 한 사람. 흡연만 30년 정도 해서 예. 폐암에 걸린 사람. 걸린 사람. 야. 그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게 관건이겠네요. 예.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가 많이 진 사례가 있거든요. 저 정도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갖다 대면 법원에서 담배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럼요. 그 해외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있다. 그 판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은폐나 중독성을 뭐 은폐하려고 했다던가 아니 유해성을 뭐 낮추려 했다던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를 뭐 조직범죄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한 거. 그런 두 가지 갈래의 논리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담배 회사가 뭔가 잘못한 건 같은데 네. 그냥 법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반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가 안 좋은 건 다 알아. 너도 담배 회사도 알고 담배 피는 너도 알아. 그런데 담배에도 무슨 경고도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폐암 경고도 붙어 있고. 우리는 나쁘다는 것도 다 알렸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지도 하고 팔았고 너는 그걸 알고 폈는데 그걸 왜 내 잘못으로 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예, 미국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그런 그 담배 회사의 반박이 잘 받아들여져서 예. 미국도 요즘에나 이긴 그 연방 정부나 피해자들이 이긴 거지. 7, 80년대에는 담배 회사가 다 이겼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 의견 좀 슬라이드 보시면 예. 제조물 책임법의 표시상의 결함을 2심 재판부가 또 주요 논점으로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안 대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담배의 어떤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했어라고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렇게 고지한 게 예, 제대로 고지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 생각하는 경고, 건강에 해롭고 엄청 끔찍해요. 끊기도 요즘은. 어렵고 뭐 사진도 첨부하죠. 그리고 예. 발암성 물질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잖아요.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듣는 사람이 볼 때 명확하게 아 이게 나쁜 성분이 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고지한 게 2008년부터고 2008년 전까지는 뭐 고지를 하긴 했는데 건강을 위해 흡연을 삼갑시다. 뭐 야, 흡연은 옛날에는 그런 건강에 거 해롭습니다. 되게 모호했었군요. 예, 모호하게 그냥 약간 나는 공지했어 정도 느낌? 로 공지가 불분명하고 예. 좀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008년 정도 전의 공지는 진정한 공지라고 볼 수 없으니 혹시 제조물 책임법상의 표시 의무 위반을 적어도 2008년 전 흡연 아하. 발병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되네요. 예, 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2심 요번에 최종 변론 하고 뭐 5월 20일 이후에 선고일자가 잡히면 그 2심 결론을 보시면 혹시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경고 문구 문제가 재판부가 어떻게 받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담배 회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거나 네. 뭔가 좀 숨겼다거나 그런 게 드러나면 빼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예. 보통 우리 이동통신사나 뭐 예. 그런 데서 서로 뭐 짜고 한 거 이렇게 문건 나오고 네, 뭐 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담배 업계는 잘 관리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거는 미국의 어떤 공개 사이트에서 나온 영어로 된 거고 예. 뭐 우리나라에서 막 뭐 영업을 위해서 뭐 이거를 더 유해한 걸 넣자라든가 뭐 그러니까. 중독성 있게 만들자라든가 중독성 있게 야 몰래 요걸 한번 네. 넣어볼까? 뭐 이런 거라든가. 예, 그런 게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리고 현재까지로도 엄청난 증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 외국에서는 담배를 폈을 때 이제 폐암이 걸릴 수 있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 줬나요? 네, 인정해준다고. 인정해준 판례가 있고요. 있대. 그럼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그런 인과관계를 한 번도 인정 안 했다는 거고 예. 이번 2심 판결에서도 그게 가장 어떤 주요한 핵심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예. 근데 네. 뭐 지금 모든 판결에서 뭐 예를 들어 인과관계가 뭐 올라가면 다 인정돼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갈래인 거죠.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도 있고 인정 안 한 판결도 있고 인과관계 쪽이 뭔가 좀 어려웠는지 뭐 조직범죄법으로 단죄한 그런 판결도 그 있고. 조직 범죄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걸린 거를 그냥 조진 것 같은데 네, 느낌상. 예.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나 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천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소비자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징벌적 보상도 가능하고 예, 뭐 예, 그런- 재판부가 소비자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뭐 명확한 인과관계 안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담배 회사의 어떤 내부 비리나 어떤 유해성을 숨기려 했던 은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단죄를 하는 그런 판결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래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는데 야 청소년이 좋아하게 이렇게 하면 담배를 청소년들이 더 피겠지? 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짤 수는 있잖아요 마케팅을. 그거가 근데 어? 공개가 되거나 통로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런 게 일부 폭로가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내부 회의 자료로 우리가 살려면은 청소년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라든가 뭐 그런 문건들이 발견돼. 야 너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놈들이지 라면서 이제 그냥 올감해서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담배 회사에 책임을 준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사실은 뭐 담배를 물론 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뭐 상식이라서 네. 뭔가 소송에는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이걸 법리적으로 이거 손해배상을 땅땅땅 과연 1심의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진짜 미국처럼 뭔가 내부에 이상한 자료, 이상한 짓을 했다는 그런 범죄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여전히 건보공단이 이거를 소송의 주체에 네가 손해를 봤다는 게 확실한 거냐? 그것도 살짝 애매하고 그러니까 1심처럼 또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쉽지 않은 소송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송 3건은 다
대법원 패소로 확정이 됐던 거고요. 네. 다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히 미국, 캐나다, 특히 미국이죠. 예. 인과관계가 인정된 전향적인 판결들 이런 거에 기대를 하고 있고 뭐 물론 소송에서 비밀 무기로 제출한 자료를 기자인 저한테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의 패인이었던 예. 어떤 과연 흡연 때문에 진짜 걸린 거 맞아라는 거에 대한 보강 자료. 아까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린- 엄밀하게 네, 엄밀하게 냈어. 가족력, 아. 직업력, 뭐 병력, 과거 병력 그리고 뭐 음주 이력까지도 다 조사해서 예. 흡연밖에는 아. 폐암이 걸릴 만한 후두암이 걸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라는 별도의 자료도 제출했다고 하니까 예. 재판부가 어떻게 보실지는 뭐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막 약간 여론에 기대는 면도 있어요. 뭐 100만인 담배 소송 소문내기 운동 뭐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예, 지지 서명 같은 거를 홈페이지나 뭐 SNS를 해줘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기석 이사장도 되게 의욕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사장이 이런 소송에 잘 안 나가잖아요. 직접 저번 공판 때는 출석해서 막 변론도 하고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일부 승소 내지는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만약에 이제 2심에서 판결을 뒤엎고 건보공단이 이겼다고 해봐요. 그럼 네. 뭐 몇백억 정도,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뭐 한 500억을 손해배상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는? 그냥 건보공단이 아우 재정이 많이 들어왔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네. 억울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방법은 아니요 없을 것 이미 같은데? 금요비로 치료비로 지출이 된 돈입니다.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 재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손해배상을 받는다. 대법원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인 판결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개인 소송에서 지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소송을 내겠죠. 별도의. 개인별로 예, 예. 냈다가 진 분들이 예, 진 분들이.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하급심 법원이 좀 엄격하게 증명을 본 면이 있는데 만약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좀 유리하게 일부라도 이겼다라고 네. 하면 저 같아도 제가 유족이거나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그렇지. 유족이면 새로운 논거가 생겼네.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니 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추가 소송이 좀 제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 그런 재판이네. 측면에서 좀 흔한 말로 건보공단을 조금 응원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이게 좀 전향적으로 이겨야 예. 건보공단의 급여를 많이 받은 폐암 치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 전이거나 후거나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갑자기 또 급하게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래서 네. 건보 혜택을 많이 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은 유족분들이 뭐 가슴에 한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예. KTNG나 뭐 이렇게 담배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제보 좀 해주면 내부에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일 그런 것 게 같네요. 있으면은 좀 기도 더 해요. 예, 확실하게 미국 할 사례 수 같은 있어요. 경우에도 좀 의심스러운 건 있긴 있어요. 예, 사실.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되게 최상위층의 연구자가 폭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좀 공교롭지만 GMO 감자 때 GMO 감자 유해성 폭로한 그 박사도 최상위 연구자였거든요. 예. 이 담배 소송도 보면은 지금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 미국 담배 회사의 그냥 일반 직원이 폭로를 뭐 그런 권한이나 정보도 잘 없겠죠. 근데 최상위 쪽 연구자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990년대에 많이 폭로를 했는데 최상위급의 연구자들이 좀 공익 신고 내진 공익 제보를 해서 많이 문건이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여전히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폈다는 사람들의 개인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성인이 그럼 그렇게
위험한 거면 나라에서 못 팔게 했었어야지. 그런 반론도 여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야, 말아야죠. 그렇게 위험한 암에 걸리는 게 확실해. 그러면 팔지를 못하게 해야지. 그러네요. 근데 정부에선 팔라고는 해놓고 담배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약간 논리적으로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는 사실 되게 응원을 많이 할 만한 소송이긴 한데 이게 막 그걸로 할 만한 얘기인가. 그래서 그리고 조금 소송의 어떤 이성적으로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행도 좀 속도가 났으면 하는 게 1심에 6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2심이 다음 달에 최종 변론이지만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리,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 좀 좌고우면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송만 11년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좀 하네요.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인정이 안 된다라 그러면 뭐 새로운 자료나 연구를 하도록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2심을 5년이나 한다는 게 네. 예. 물론 3,400명의 하나하나 개인의 입증이나 뭐 증거를 다투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긴 한데 예. 좀 너무 오래 걸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네. 싱가포르는요 입국할 때 아예 담배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요. 그 싱가포르에서는 담배 못 피워요? 필수는 들어갈 때 이미 담배 가격의 몇 배나 되는 벌금을 매겨. 전자담배 이렇게 소지를 못하게 해. 그리고 피는데도 정말 아주 부분적으로 재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외에서 피면 네. 넌 그냥 죽는다. 야, 그 진짜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엄격하다. 불편하게 만들어놨구나. 엄격하게 정말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지옥,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고 그렇더군요. 네. 근데 뭐 반면에 일본은 뭐 식당에서도 아직도 피우는 문화가 그리고, 있다고 하고. 일본 저도 한번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에서도 담배 폈어. 물론 이거 한 10년 전이긴 한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문화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결론이 난다고요? 2심 판결은? 일단 최종 변론은 다음 달 22일이고요. 네. 최종 변론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고기일을 바로 정하게 됩니다. 조만간 결론은 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기의 판결이네. 네. 야, 금액도 크고 과연 담배의 유해성을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네. 결과가 나오면 어떤 논고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업데이트 또 한번 네. 해봐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나오면은. 네. 또 우리는 AS에 또 열심히 해주는 또 언더스탠딩 또 AS에 충실하게 해드리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